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 파킨슨병, 손해증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인 다계통인치증의 경동맥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계통인치증은 초기엔 파킨슨병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손해증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인체 전체적으로 자율신경이 실조되면서 위장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인체 전체 조직기관에서 다양하게 병증이 발생하는데 현존하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고통만 더 심해지고 때로는 좌절과 포기를 하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파킨슨병, 손해증, 자율신경 실조증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증상이 발생하는 무슨 질환입니다.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 씨도 다계통인치증이 발생했지만 치료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다계통인치증 환자분들은 처음엔 병원 치료에 의지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현존하는 약이 없으니까 고통을 받다 침이라든가 한약이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건강을 노력하지만 병증을 멈추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지도 못하고 내 몸이 하루하루 끊임없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치료약을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의사라든가 전문가들도 파킨슨병이나 손해증, 다계통인치증 치료법은 포기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료약을 개발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또 환자 수가 위장병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당뇨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예전에는 변비라든가 심장병, 위장병, 당뇨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다스렸는데 그 과정에서도 손해증이나 파킨슨병, 다계통인치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손해증 환자분이라든가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한 번씩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치료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뇌혈관 치료법인 뇌졸중 치료법하고 보행장애 치료법은 척추관 협착증 분들을 다스리는 치료법으로 골반 치료하고 고관절 치료법 위주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시면서 효과들을 많이 보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손해증을 앓고 있는 재활교포 환자분이신데 일본에서도 치료하시는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손해증 치료법을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느리고 어눌한 편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치료법 위주로 알려드렸고 근데 그분이 한 2년 정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기 전에는 여행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 나노자석 치료하고 나서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여행하는 도중에 아들한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뒤에서 살펴보고 손해증이란 병을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정상적으로 잘 걷는다고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이 기뻤다고 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보행장애뿐만 아니고 소변장애라든가 대변장애, 손 떨림이라든가 머리가 무겁고 힘든 증상들이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면서 많이 편안해지고 가벼울 정도로 효과를 보십니까?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그분은 치료약이 없어서 고통받지 말고 나노자석처럼 좋은 치료법으로 치료하시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때 그 카페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다른 환자분들이 저한테 연락도 많이 하시고 이 나노자석을 구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저 역시도 손해증이나 파킨슨병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집중적으로 손해증을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세상에 없는 독보적인 치료법 체계를 세웠고 손해증이나 파킨슨병, 다계통 환자분들에게 맞춤형 치료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 뒤로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나노자석을 구해서 사용하셨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완치까지 진행하신 분도 계시고 보행장애가 심하거나 소변장애나 대변장애가 심하고 머리가 심하게 무겁던 분들도 상당히 큰 효과를 많이 보셨고 그 전에 다른 치료법에서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치료 결과들을 많이 얻었어요. 저 역시도 지금은 손해증이나 파킨슨병,
다계통 인치증으로 인해서 인체 전체 조직기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환자분들이 각기 다른 증상에 맞춰서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계통 인치증의 경동맥 치료법은 뇌혈관 치료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치료법으로, 뇌혈관의 독소나 노폐물, 염증 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동맥. 인체는 어느 부위든 혈액이 영양소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혈액 속에 독소나 노폐물, 염증 등으로 인해서 탁해지거나 막히게 되면 모든 병증이 다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뇌혈관 역시 귀 밑에 있는 양쪽의 경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이 되고 뇌혈관 전체를 순환되면서 뇌혈관을 활성화시키고 안면신경, 시신경까지 동시에 다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경동맥이 막히게 되면 뇌에 공급해줘야 할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혈관의 신경 조직이라든가 세포 조직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안면신경이나 시신경에서까지도 병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경동맥은 뇌혈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몸체와 뇌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경동맥은 뇌혈관에서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는 경동맥 안에 혈액이 탁해지면서 서서히 경동맥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 경동맥이 70% 이상 막히게 되면 경동맥에서부터 뇌혈관, 안면신경, 시신경까지 약해지면서 병증이 발생하게 돼요. 경동맥이 70% 이상 막히면 블록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 나노자석의 경동맥 치료법은 양쪽의 경동맥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뇌 근막까지 같이 동시에 다스리게 되는데, 뇌 근막은 뇌를 보호하고 있는 끝나는 지점과 목의 근육이 끝나는 지점에 교차점에 형성점이 있어요. 뇌 근막 역시 경동맥 못지않게 뇌 건강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치료법은 뇌 근막에서부터 경동맥까지 이 나노자석으로 촘촘하게 공간을 두지 않고 강력한 보살법으로 다스리는데, 2, 4일만 다스려도 무거웠던 뇌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시신경까지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눈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뇌 근막 부근에 근육이 뭉쳐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나노자석으로 10여일만 다스려도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는 것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치료는 진행돼요. 그리고 70% 이상 진행됐을 때 볼록 튀어나왔던 경동맥도 이 나노자석으로 20일에서 한 달 정도만 치료해도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없어진 것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 나노자석의 경동맥 치료법 원리는, 이 나노자석을 경동맥과 뇌근막 형성점에 집속을 시키게 되면 이 나노자석의 파동 에너지가 7 내지 8cm를 뚫고 들어가요. 뇌 근막에서부터 경동맥까지 전체를 촘촘하게 배열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수천 개의 파동 에너지가 7 내지 8cm를 뚫고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경동맥이나 뇌 근막 주변에 쌓였던 독소나 노폐물, 염증 등을 완전히 다 분해해서 제거를 해버려요. 그 치료 진행 과정은 의사들도 답을 못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빠르게 진행돼요. 이 나노자석으로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거웠던 머리나 항상 피로로 인해서 발생했던 피로감, 또 큰 글씨도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심각했던 눈의 증상까지도 같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다계통 인치증 환자분들의 치료법은 1차적으로 뇌 근막에서부터 경동맥을 뚫는 치료법과 동시에 뇌혈관 속에 쌓여있는 찌꺼기나 독소,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치료 방법은 뒷머리 아래쪽에 있는 서원리를 중심으로 중리까지 이 나노자석으로 넓게 촘촘하게 배열해서 같이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뇌 근막과 경동맥 또 뇌혈관까지 동시에 다스리는 치료법으로 뇌혈관 전체를 다스리는데, 그 과정에서 서원이나 중리, 그 이외에 뇌혈관 전체와 안면신경, 시신경에서 필요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전달하게 됩니다. 치료 진행 과정은 모든 분들이 느낄 정도로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무거웠던 머리나 뇌에서 발생한 피로감도 없어지고, 또 눈이 항상 뻑뻑하고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시신경이 많이 손상된 분들도 글자가 보일 정도로 시신경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고 살려주게 돼요. 병원 약으로 치료하고자 해도 끊임없이 내 몸 상태가 악화되고 나빠지는 것을 지켜봐야 되고, 병원 약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침이라든가
한약, 물리치료,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치료법들을 찾아서 다시 건강을 찾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환자분들은 다른 치료법에서는 다 실패를 했어요. 줄기세포까지 맞았는데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시는 분들을 저 역시도 많이 봐왔고,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나눔을 선택해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다른 치료법에서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치료 결과들을 얻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치료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치료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다계통유증 환자분들의 항상 무겁고 힘들었던 머리, 또 뇌로 인해서 발생한 피로감, 안면신경, 시신까지 동시에 다 살려주는 경동맥과 뇌근막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계통유증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도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든 건강을 다시 찾게 해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은 뇌혈관 치료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경동맥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계통유증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보행장애라든가 잔뇨, 빈뇨, 급박증 등 소변장애, 극심한 변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증상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 치료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